하늘에 눈이 쏟아질 것 같이 하늘은 좀 잿빛인데요. 또 겨울에 이런 풍경들이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뉴스를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 시사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뭐 첫눈은 사실 기록상으로는 왔는데 이제 정말 펑펑 내리는 눈은 아직 못 봤거든요. 네. 첫눈이 오면 뭘 하시려고요? 저는 어묵에 네. 청주 한 잔 하고 싶습니다. 예, 먹는 얘기만 첫눈이 오면 만날 분은 없나 봐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눈이 오면 어묵을 먹겠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날씨가 이렇게 쌀쌀하고 눈도 오는데 좀 갈등 같은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어려운 목소리고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시위가 열리는 서울 지하철역. 이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프랑스에는 똘레랑스 이런 문화도 있습니다만 이제 열차가 좀 운행 차질이 있으면 그냥 통과해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시위가 열리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열차 운행이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혼란이 급심한 경우에는 무정차 통과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무조건 정차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또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서 무정차 결정을 내릴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좀 뭐 5분 지연, 뭐 8분 지연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건가요? 네, 구체적인 지연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 판단한다는 건데요. 무정차 통과가 결정이 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 방송을 하고 또 서울교통공사 앱인 또타 지하철을 통해서 공지한다고 합니다. 무정차 통과를 한다면 지연 운행은 아무래도 상당수 줄어들겠죠. 다만 해당 지하철역 이용객은 교통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서 대체 교통편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처를 병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근본 원인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시위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근본 원인은 이제 이동권 보장이 잘 안 되는 차원인데 자, 무정차 통과 이걸 할 수 있는 뭐 법적 혹은 뭐 규정상의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시는 무정차 통과의 근거로 서울교통공사 관제 업무 내규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공사 관제 업무 내규 제62조 또 영업사무소 및 역업무 운영 예규 제37조에 따르면 네. 운전 관제, 역장은 승객 폭주, 소요 사태, 일해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서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규정이 있군요. 네. 이태원역에서도 이런 규정이 작동했는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전장현 시위가 그렇다면 소요 사태나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근거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시의 판단은 그런 겁니다. 한편 전장현은 오는 15일까지 4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 그리고 오후 2시에 하루 2차례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해법을 찾아서 시민 불편도 해소하고 장애인 이동권도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 52시간제 유연제 또 호봉제 축소하고 성과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 전문가들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있는데 오늘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지난 7월 18일 발족했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어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5달간의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서 최종 권고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특히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법률상으로는 주, 월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이 많은 건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가 보죠. 네, 이 권고안에 따르면 먼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노사 협의를 거쳐서 현행 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를 비롯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이 경우 사실 자칫 장시간 근무가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이 점을 고려해서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근로자가 일하는 날 또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고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서 연장 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또
또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도 권고를 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매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중고령층 또 청년 고용이 양립하기 어렵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여러 가지 이 기존과는 크게 다른 변화입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새로운 건 아니고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성과연봉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정부는 권고안을 반영해서 이르면 연내 입법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번 권고안이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장관이 주 단위인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 운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뭐 전문가들 전문가 몇몇 구성도 봐야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낸 공고안인데 이렇게 정부가 발빠르게 또 대통령실까지 얘기를 하는 건 이 안이 그만큼 지금 정부의 취지와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노동계 반발이 걱정돼요. 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면서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위법, 초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자신감이 붙은 것이냐, 어느 정권도 노동계약을 밀어붙이고 이를 성공한 정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네. 한국노총은 말뿐인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를 했습니다. 예. 자, 뭐 국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안을 풀어갈 것이냐,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갈등의 크기를 가늠하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법 개정을 해야 돼서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은 근로기준법 등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 통과부터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자, 법, 경제, 또 보건, 경영 여러 직군에 있는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떻게 풀어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끝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여론 뭐 등등 정부의 또 강경 대응이 있었는데 안전운임제 개선안 마련에 대한 입장을 다시 냈네요. 네, 화물연대 총파업의 불씨가 된 게 바로 이 안전운임제인데요. 이제 일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이 연장만으로는 파업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본 셈인데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정부가 물류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4조 원 규모의 경제 피해를 화물연대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보름이 넘는 투쟁 끝에 화물연대 손에 남은 게 손해배상 청구서뿐이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면서 정부와 노조 갈등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업 종료와 관계없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품목 확대 요구는 계속되는 겁니다. 특히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원래 정부 여당 아니었는데 파업 처리를 하면서 정부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한 걸음 더 후퇴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서 화물연대가 그렇게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본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3년 시한을 앞두고 안전운임제 일몰이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부는 일몰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마련한 후에 대화 테이블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화물연대 파업 초기부터 국토부가 지금 3년 연장 동의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후퇴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부는 이번 파업을 기점으로 물류산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원 장관이 이번에 이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의 논의가 뜨거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을 했죠. 원 네. 장관은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것은 단순 연장 아니고 그 이후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연말이든 연초든 국회에 연동시켜 개선된 법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4조 원에 추산하는 분석도 나왔네요.
맞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자 전국 주요 항만 화물 반출입량은 다행히도 파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산업계 곳곳에 끼친 타격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품절 주유소 대란으로 한때 기름이 떨어진 주유소가 90여 곳에 달했고요. 또 태풍 피해로 한 차례 타격을 입은 철강사들은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서 4분기 실적에 상당한 피해가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산업계 피해가 참 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에 대한 또 지금 어느 정도 강경 대응에 대한 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계속 좀 강한 기조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김수상 국토부 물류실장이 국가 경제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 개시 명령이 2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를 결정한 것은 유감이다. 그러면서 이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압박을 했는데요.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또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본다고 하고요. 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화물차주 등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관용 없이 법과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송가 소식인데요. TBS는 서울시 조례안 폐지로 인해서 TBS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즉 돈이 없는 상황이 됐고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에서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하차한다 이렇게 밝혔죠. 맞습니다. 어제 아침 방송에서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을 진행한다면서 오늘 31일 끝으로 마이크를 놓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2019년 9월부터 했으니까 2016년 9월부터. 네, 2016년 9월부터 했으니까 6년 넘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TBS 라디오 청취율 1위를 지킬 정도로 인기를 끌긴 했는데 당시 야권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죠. 네. 지난달에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서울시 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신장식 변호사, 주진우 씨도 어떤 말을 할 것이라면서 동반 퇴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신장식 변호사 지금 이제 저녁 퇴근길 프로그램 맡고 있는데 신장식의 신장기업이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올해까지다 이렇게 또 얘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차 소식을 전했고요. 주진우 씨도 방송 초반에 정확한 입장을 밝혔다라면서 김어준 씨, 신 변호사와 함께 동반 퇴진할 것임을 암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정 프로그램이 밉다고 조직의 밥줄을 끊는다. 최악의 언론 탄압이다. 자의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당장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사과나무를 매일매일 심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자의가 아니라 타의다. 사실상 쫓겨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항변을 한 건데요. 이들이 진행하는 세계 프로그램이 사실은 라디오에서는 꽤 청취율이나 관심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 치우친 편파 진행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었고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이른바 생태탕 논란도 네.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뒤에 교통방송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교육방송 형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지난달 15일 서울시의 지원을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정치권의 반응이 제각각일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들도 많이 출연한 여야 갈 것 없이 프로그램들이어서 그런데요. 국민의힘 반응부터 알려주시죠. 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제라도 가짜 뉴스 공장이 멈추게 됐기에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팬클럽을 자체하면서 왜곡 선동방송으로 야당의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면서 하차가 터무니없이 늦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네. 박대출 의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 왜곡 선동 뉴스를 인내하기 참으로 어려웠다. 아직도 3주가 남았다라고 하면서 6년 반을 견뎠는데 3주 못 참겠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평가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가 이렇게 하차하면서 이제 여러 관련 프로그램들이 변동을 갖게 되는데
TBS 자체의 인적 개편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TBS 이사회 구성도 내년 2월 차기 대표가 선임되고 또 4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등 대폭 바뀐다고 하는데요. 유선영 이사장마저 사임하면 이사회 절반 이상이 물갈이 된다고 합니다. 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가 여당 우세 비율로 구성이 되고 또 임원 최종 임명권이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어서 여권 친화 논조로 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때 또 공정성 시비가 붙으면 어떻게 될지 또 지금 라디오 청취율이라는 것이 이제 또 프로그램 진행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예상될지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